김 부장은 평생 앞만 보며 달려온 사람인데요. 대기업에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승진해서 미끄러진 적이 없었다고 하죠. 말이 쉬워서 그렇지 현실에서는 능력이나 운, 타이밍의 라인까지 모두 다 따라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낙수는 해냈고 그것으로 자신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죠. 김낙수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가 아파트를 사고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기 위해 한평생 자신을 갈아서 살아온 사람이죠. 하나뿐인 아들 수겸의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은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모시던 백상무 자녀의 졸업은 챙겼습니다. 물론 백상무의 빨래는 물론 그가 저지른 일들의 뒷수습도 모두 김낙수의 몫이었죠. 그렇기에 김 부장은 99.9% 상무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흐르지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 낙수의 앞길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친형처럼 따르던 백상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후배인 도진우 부장은 스마트하고 과감해서 이미 분위기를 다 가져가기 시작했죠. 팀원들도 낙수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말을 걸기 무섭게 회피하는 분위기였죠. 정 대리는 김 부장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외제차의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 것은 은근히 닮아 있었는데요. 권 사원은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요즘 세대지만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송 과장은 늘 낙수 편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진짜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김 부장은 묵묵히 일하는 팀원들이 모두 자신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 부장의 꼰대 같은 업무 스타일에 모두 포기한 상태였죠. 김 부장의 가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편만 믿고 따라온 아내아지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죠.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자신을 무시하는 동생에게도 보란듯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컸었는데요. 그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으로 주부로만 존재하던 하진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예고한 상태이죠. 아들 수겸은 아버지를 꼰대라고 싫어하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도 불안정했는데요. 부모 뜻대로 대학을 갔지만 더 이상 부모 뜻대로 살기 싫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사랑 한나가 등장했습니다. 발랄하고 솔직한 한나는 수겸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죠. 한때 한나는 수겸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뒤에는 스타트업 대표 정환이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성공한 스타트업 사업가처럼 보였죠. 그러나 정환은 겉보기엔 자유로운 리더 같지만 속은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수겸을 비롯해 친구들에게 사기까지 친 인물이었습니다. 수겸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시작하기 전에 정환으로 인해 3천만 원의 빚만 안게 되었죠. 그 3천으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능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와 같이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물건을 팔아보기로 결심하죠. 어느 날 드디어 낙수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사에서의 전화가 온 것이죠. 그것도 낙수에게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백상무에게서 저녁 식사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낙수의 가슴은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낙수는 자신이 좌천된 뒤에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육용 보고서를 정성껏 작성해 백상무에게 보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피드백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상무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낙수의 기대와 달리 분위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본 백상무는 김 부장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뭉개버렸죠. 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기분만 내고 있는 거라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이 낙수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좌천된 처지라지만 그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백상무에게서 그런 말을 듣자 낙수는 분노했습니다. 낙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형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형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다 제 덕분 아닙니까? 라고 울분을 토해내는데요. 그동안 빨래까지 해가며 보좌했던 세월이 떠올라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이 폭발했고 결국 식당에서 몸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셈이었죠. 본사로 돌아가기는커녕 또 한 번 사고를 쳐버린 낙수는 희망을 놓아버리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내 하진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얼굴이 떠오르자 미안함에 울컥했죠. 그리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팀장 최재혁이 아산공장까지 찾아왔습니다. 낙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반갑기는커녕 착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인사팀장이 낙수에게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합니다. 아산공장에서도 20명을 잘라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역할을 김낙수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정말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을 좌천시키고 이제는 해고 명단까지 작성하라는 것인데요. 누가 봐도 피 묻히기 싫어서 낙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사팀장은 이번 일만 잘하면 다시 본사로 불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또 한 번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잘라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낙수는 결심했는데요. 20명의 명단을 고르는 대신 명퇴를 선택했습니다. 백상무 눈밖에 난 이상 명단을 제출해도 본사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사팀장에 개명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 그 표정이 참 씁쓸했습니다. 본사로의 복귀 꿈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선택일까? 흔들리는 김 부장의 불안한 눈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낙수는 위로금 3억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25년 동안 보낸 세월치고는 너무 초라한 금액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낙수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명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낙수는 잠깐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야 하는데도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주차장에서 출근 버튼을 누르듯 움직였던 그 몸이 이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죠. 낙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나 이제 뭐하지? 아들 수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하진에게는 더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바로 논팽이 친구였습니다. 야, 임대업이 최고야. 월세만 받아도 2천씩 들어온다니까. 이 한마디가 낙수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회사에서 매일 치이고 눈치 보며 사는 삶 대신 건물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 낙수는 그 순간 세상이 너무 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억이면 나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순진한 희망이 생겼죠. 그때 분양업자가 나눠준 전단지가 생각났습니다. 낙수는 주저없이 그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부터 낙수는 달라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자는 너무도 달콤한 말로 낙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상가에 분양가도 깎아주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장님도 스타벅스 임대업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기회 흔치 않다며 딱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불안을 조장합니다. 낙수는 회사 생활에서는 보고서 100장을 검토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결정에는 단 한 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석도 없고 입점 계약서도 확인하지 않고 주변 시세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업자의 말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낙수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 계좌이체를 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며 혼자만의 비밀처럼 간직했죠. 아내가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든든한 가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낙수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낙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스타벅스 입점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분양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버텨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사기당했구나. 낙수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진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수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25년간 버텨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